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안녕하세요. 9월 13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이용석입니다. 어느덧 다음 주가 추석입니다. 이번 주 주식을 팔아서 수익 실현을 하려는 분들도 꽤 계실 것 같은데요. 다음 주 추석 연휴를 앞두고 시장 불확실성이 더해지면서 경계 심리는 더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이번 주도 저희와 함께 시장 지켜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지난 거래 뉴욕 증시는 생산자 물가가 전달보다 둔화됐다는 소식에도 애플 주가가 크게 하락한 영향으로 약세를 보였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은 파란불 켜면서 출발을 했는데요. 현재 코스피는 상승 전환에 성공했습니다. 코스피 지수 현재 0.33% 상승한 3,136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24% 하락한 1,035포인트 나타내고 있습니다. 자, 오늘 시장 레포트의 종목이 궁금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유튜브로도 신청받고 있습니다. 서울경제TV 실시간 라이브 방송으로 들어오셔서 댓글로 참여할 수 있고요. 노란톡으로도 참여할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3글자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저희가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고요.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통화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서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원 엄중이 금지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이정수 의원께서 시장부터 짚어주시겠습니다. 자, 전일 우리나라 시장 엔터주들이 전날 금요일 날에 미끄러지면서 분위기를 조금 쇠하게 만들어놨다가 제가 아침에서부터 바로 이 시간이었죠. SM부터 해가지고 하이브 막 5%, 마이너스 9%, 하이브가 9% 빠졌을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건 좀 낙폭이 좀 과하다. 그래서 이 시진핑 주석이 엔터주들을 규제하겠다는 이슈가 금요일 날 처음 나왔던 이슈가 아니고 그 전에 일주일 전에 얘기가 나왔던 부분들인데 그걸 재탕 삼탕을 하면서 흔들리고 있는데 중국 시장은 정작 빠지지를 않고 그래서 이거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다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전날 SM도 플러스로 2%인가 아예 강세를 줬죠. 저점에 산 사람들은 7%가 올라간 거예요, 그게. 하이브 같은 경우도 저점에 산 사람들은 6%, 7%의 수익을 주는 경우가 나와버렸는데 어쨌든 중국에서 규제 나온다는 얘기가 우리나라에서 나온 거고 중국에서는 얘기가 안 나왔나 봐요. 중국에서는 오히려 전날까지 거의 뭐 고가로 계속 강하게 움직였죠. 자, 즉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지금 시장이 불확실성을 두고 있으니까 시장의 흐름들이 약할 걸로 많은 증권사와 많은 경제 채널에서 얘기를 할 겁니다. 저도 마찬가지 이 추석 연휴에선 박스권 정도로밖에 보질 않아요. 자, 지수를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지금 시장은 박스권으로 있는 게 맞는 거고요. 여기서 3,300을 추석 전에 돌파한다? 그거는 쉽지 않죠, 당연히. 그건 쉽지 않지만 급락할 것도 그렇게 쉽지는 않아요. 보면은 지금 차트 저점을 보면은 이렇게 지금 이중바닥형을 만들어 놓고 있는 상황인데 자, 중국 시장 좀 이따가 10시 반에 개장을 할 겁니다. 그쯤에서 근데 전날까지 중국 시장은 상해 종합 중국 시장은 여기 바로 1%도 아니에요. 0.5%만 올라가면 올해 신고가를 돌파를 해요. 여기를 돌파하면 자, 월봉상으로 보면 여기를 돌파를 하면 여기는 횡하죠. 그래서 4,000, 4,500, 5,000으로 열리는 목표치가 열립니다. 중국 시장은 여기만 돌파를 하게 되면 위로 올라갈 수 있는 그런 여유가 있는 시장이 되고 니케이 지수는 그냥 지금 신고점이에요. 지금 역사상 신고점을 불과 1포인트 정도로 남겨놓고 있는 상황인데 그동안 바닥에서 우리나라 시장 같이 빠지고 나서 얘네들은 12%가 올라갔습니다. 니케이 지수 12% 올라갔어요. 우리나라는 꼴랑 한 5% 정도 올라가 있을까요? 우리나라 올라간 것도 없죠, 뭐. 다른 나라들 많이 올라갈 때 빠졌던 것 대비 5% 정도 올라갔다가 지금 다시 빠져가지고 2.6%밖에 안 올라갔습니다. 그러니까 니케이 지수 따지게 되면 여기를 더서 뚫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올라가도 10%예요. 그러니까 워낙 많이 못 갔기 때문에 그럼 우리나라 시장이 그러면 그렇게 12% 올라간다 얘기하는 게 아니고 자, 보면은 다시 미국 해외 시장으로 가서 니케이 지수가 12% 올라갔는데 그러면 이렇게 많이 올라갔으면 그러면 5% 빠져야죠. 8% 빠져야 되고 안 빠지고 이렇게 버틴다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도 혼자 자빠지진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우리나라 시장은 저점으로 보고
박스권 매매 대응 하시면 돼요. 그래서 지금 제가 투자 전략을 지난주도 똑같이 드리고 있는데 낙폭이 과한 박스권 시장이고요. 그다음에 낙폭과에 따른 반등에 따른 매매 대응을 계속 하시면 돼요. 그런 식으로 계속 하시면 되고 미국 시장도 지금 나스닥 선물, 다우 선물 0.4% 플러스 권역이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굳이 미국 시장도 급락도 안 나오고 일본 시장은 좀만 올라가면은 역사상 또 신고가를 가고 중국 시장도 그래요. 신고가 가면 좋은 거고 안 가도 상관이 없습니다. 근데 쟤네들 많이 올라갔는데 폭락도 안 나오는데 우리나라 시장 폭락할 거라고 지레 겁먹고 여기서 바닥인 종목들 던지는 건 그게 더 제가 볼 때는 악수예요. 그래서 지금 시장에서는 어떻게 대응하셨냐? 여기 저점을 지지한 상태에서 오늘, 그러니까 이번 주 월, 화, 수, 목 추석 전으로 들어가는 불확실성은 나오긴 하지만 모든 증권사에서 시장 빠질 거다, 떨어질 거다, 박스권이다, 못 간다, 뭐 이런 얘기 지금 계속 나오거든요. 오히려 그런 얘기 나오면 시장 폭락은 안 나옵니다. 최소한 박스권 유지를 하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수렴형으로 만들어 놓든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든 급락세는 안 나올 거예요. 자, 이 모든 얘기가 급락세가 안 나올 거다라는 얘기의 전제가 뭐예요? 미국 시장, 유럽 시장, 일본 시장, 중국 시장 마이너스 5% 폭락이 안 나온다는 전제 하에서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은 계속 그것만 보면 돼요. 일본 시장 니케이 지수 마이너스 5% 박살이 나는가? 중국 시장 오늘 마이너스 5% 박살이 나는가? 그거만 지켜보면서 마이너스 5% 박살이 안 나오고 미국 시장도 마이너스 5% 박살이 안 나는 상황이 나오면 겁먹지 마셔라. 오히려 바닥에 종목을 들어가지고 매매 대응을 하시면 됩니다. 계속 사고 팔고. 그래서 최근에 카프로도 다 올라왔죠. 성우하이텍, 전날도 보락이라든지 그리고 그 외에 뭐 KCC, 코오롱 어마어마하게 올라가는 강세 종목들도 꽤 있어요, 지금. 뭐 이녹스 첨단 소재 계속 올라가고 있는 상황이고.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종목들이 가는 애들은 지금 여전히 계속 가고 있는 시장인데 바닥에 있는 종목들 여기서 던지기는 너무 아깝다는 얘기입니다. 다른 나라도 안 빠지는데. 그러면 여기서 들어줬다 빠졌다 박스권으로 왔다 갔다 사고 팔고 하다 보면 그 복구는 그러면 이게 폭이 10%가 왔다 갔다 해요. 카프로도 그랬죠. 카프로도 다 빠졌다가 지금 다 들어줬잖아요. 보락도 조금 바닥에서 얘기했듯이 지금 10%가 올라왔고 그런 식으로 매매 대응을 하면서 여러분들이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장인 거지 시장 폭락할까 봐 바닥에 있는 거 다 던지잖아요. 그럼 나중에 그게 더 걱정이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어쨌든 추석 전에 여전히 반등을 주고 있는 시장이고 반등을 줄 수 있는 시장이고 여전히 강한 종목들은 계속 가고 있는 시장이기 때문에 겁먹지 말고 아직은 박스권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3,200, 3,300까지의 반등 여력은 있으니 계속 바닥주 위주로 공략하시면 되고요. 자, 그럼 일단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시장은 박스권이다, 급락세는 안 나올 거다 이런 말씀까지 짚어주셨습니다. 자, 잠시 후 종목 상담도 이어집니다. 미리 전화 주시면 족수 도와드리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시장에도 여러분들에게 힘이 될 만한 표적 종목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자, 먼저 지난주 표적 종목입니다. 네, 성우하이텍이 8.8% 수익률 달성을 했고요. SM라이프 디자인 5.4% 수익률 달성을 했습니다. 자, IHQ 3.5% 수익률 달성했고요. 개별 종목 총 누적 수익률 362.6%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적 종목입니다. 네, 오늘의 표적 종목 SM라이프 디자인 다시 한 번 더 들고 나오셨습니다. 매수가 매매 전략 잠시 후에 확인해 보시죠. 자, 오늘의 표적 종목은 SM 라이프 디자인. 아마 지난주 추천하고 나서 5.4%의 수익률을 달성을 했었어요. 근데 전날 이상한 얘기가 나오면서 중국은 오히려 거꾸로 올라갔는데, 그렇죠? 중국은 폭등이 나왔는데 괜히 우리나라 시장은 벌써 이미 얘기가 일주일 전에 얘기가 나왔던 그 규제 얘기가 같이 엇물리면서 빠져버렸는데 정작 중국은 급등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 시장 빠진 거죠. 마치 우리나라 시장과 같은 흐름을 나온 건데 이게 좀 과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엔터주뿐만 아니라 이 소비주들의 흐름들이 이제 추석이 다음 주에 이제 시작이 되고 추석이 끝나게 되면은 이제 10월 달이 코앞으로 다가오게 되는데 1차 지금 접종률, 1차 접종률이 전날 어제 일요일 전까지 6월 12일 기준으로 63.9%예요. 그러면은 이제 한 5일에서 일주일 정도 지나면 이제 70%대 이제 달성을 합니다. 그러니까 추석 들어가기 전에 아마 70% 달성됐다는 기사가 나올 거예요. 그럼 추석 지나고 나서 일주일 또 남았죠. 그럼 그때에서 이제 80% 달성할 거라는 얘기 이제 기대감 나옵니다. 제가 볼 때는 10월 첫째 주, 둘째 주 내에서 80% 달성할 것 같은데 그러면 80% 달성은 그러니까 지금은 이제 곧 70% 달성을 합니다. 70% 달성을 하면 이제 위드 코로나에 대한 얘기가 나올 거예요.
그러니까 아직 몰랐던 사람들은 아니 벌써 우리나라 대한민국 지금 왜냐면 한 석 달 전만 하더라도 전체적인 접종 퍼센티지가 5% 그랬거든요. 석 달 전인가 그때 5%였어요. 근데 지금 벌써 어느덧 63.9%나 벌써 달성이 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지금도 사람들이 많이들 맞아요. 왜 맞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 맞으니까 괜찮네. 그러니까 많이 맞아요 지금. 오히려 더 빨리 맞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면은 이게 70% 조만간에 달성하면 이제 80% 조만간에 된다는 얘기 나올 거고 그러면 우리나라도 사망자가 확진자 숫자에 비해서 그렇게 늘질 않습니다. 그러면 점점 이거를 주사를 맞추게 되면 사망자는 더 떨어질 거예요. 확진자도 이것보다는 정체되거나 좀 떨어지겠죠. 그러면 정부에서도 위드 코로나에 대한 이슈가 있을 거고 그리고 정부에서 접종을 완료를 한 사람들한테 혜택을 주겠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죠. 그러면 그거에 따른 뭐 이제 소비주들이 당연히 수혜주가 되면서 전년 동기 대비 실적들이 안 그래도 좋아지고 있어요, 지금. 왜냐면 아예 그냥 그 안 좋은 상황들을 벗어났기 때문에 그러니까 전년보다는 조금 좋아지고 있는 상황인데 이것보다 더 좋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이 나올 거고 그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 뭐냐? 뻔하죠. 뭐 백화점, 호텔, 관광, 항공 뭐부터 해가지고 카지노 많잖아요, 그렇죠? 영화 이런 것들, 그다음에 엔터, 뭐 음식업종 등등의 이거 다 소비주들인데 이제 이쪽 애들이 저는 위드 코로나 관련주들로 10월달, 11월달 가면 이쪽이 움직일 것 같다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 갈 겁니다. 이슈가 확실하게 될 거고 실적은 당연히 좋아질 거고요. 뻔하잖아요. 그러니까 머리 여러분 조금만 생각해 보면 돼요. 실적은 당연히 좋아지는 거고요. 실적이 지금 안 좋아도 아무도 신경을 쓰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제일 안 좋은 상황을 아니 전쟁 상황을 겪고 나온 나라가 잘 사는 게 말이 됩니까? 그렇죠? 그런 상황으로 왔기 때문에 실적은 그냥 앞으로 좋아질 거다라는 기대감만 있으면 돼요. 뭐 적자도 상관이 없을 정도로. 그 정도로 실적 안 봐도 되고 기대감만 가지고 소비주들은 붐이 될 수가 있는. 그래서 엔터주뿐만 아니라 이제 그쪽 관련주를 봐야 되는데 근데 왜 오늘도 엔터주가 전화왔냐면 이미 저쪽에 카지노 관련주들이라든지 백화점 관련주들, 항공주들은 이미 다 올라왔어요. 더 올라갈 거기는 한데 많이 올라왔습니다. 뭐 강원랜드 한번 봐보세요. 연고점이에요, 연고점. 거의 연고점으로 지금 고가로 다 와 있는 상황이고 뭐 항공주들도 연고점 다 돌파했죠. 뭐 대한항공, 아시아나항공 뭐 등등 해갖고 이미 그쪽은 다 올라왔고 그래서 걔네들은 그렇게 만만한 자리는 아닙니다. 오히려 조정받으면 공략을 해야 되는 지경인데 근데 아직 엔터주들은 특히 SM라이프 이쪽은 올라간 게 없어서 다시 한번 갖고 나왔고요. 좀 이따가 SM 차트랑 SM CNC도 같이 보면서 제일 만만한 SM 라이프 디자인 지난주에도 공략해서 간단하게 5.4% 나왔잖아요. 원래 좀 더 올라갔어야 되는데 어쨌든 다시 가격이 내려와서 다시 추천을 했으니까 엔터주 영화 제작, 드라마 제작, 매니지먼트 이거 다 괜찮거든요. 그래서 이쪽 관련주들 잘 보시라는 의미로 코로나 위드 관련주, 위드 코로나 관련주 공존 이쪽으로 계속 보셔야 된다 말씀을 좀 드렸고 좀 이따가 다시 그 부분 말씀드리고 자 그러면 전일 있었던 표역 종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시장이 그래도 올라오고 있네요, 그렇죠? 지금 주춤은 하는데 자 일단 전일 표역 종목 IHQ였죠? 자 IHQ. 자, IHQ 전날 저점 대비는 3.5%가 올라갔어요. 워낙 많이 빠졌기 때문에 아침에서 확 너무 많이 빠져 있길래 이 정도에서는 사도 된다 딱 얘기했던 자리가 1,550원인데 근데 이거를 1,600원대에서도 한번 추천을 했죠. 그거 가격대로 갖고 있는 사람들은 그냥 갖고 있으면 됩니다. 1,655원에도 추천했었어요. 전날에 9월 9일 날에는 1,655원. 그다음에 9월 10일 날에는 말도 안 되는 이상한 중국은 시장이 폭등하고 있는데 괜히 우리나라 시장에서 이상한 기사 나와가지고 엔터주들이 폭락해갖고 1,550원까지 밀려가지고 그래갖고 그래서 싸게 사라 해갖고 싸게 공략한 사람들은 수익이 3.5% 달성을 했는데 뭐 빨리 팔 사람들은 뭐 팔아도 뭐라고 하진 않습니다. 근데 이거 너무 많이 빠져 있고 바닥이고 이거 이중바닥형 완성하고 양봉 하나만 받치게 되면 그냥 이거는 그냥 올라가요. 양봉 하나 받치게 되면 그때서부터는 주식이 맨날 빠지란 법이 없고 이 정도 쭉 빠지면 이렇게 올라가죠. 마치 카프로를 생각하면 돼요. 카프로도 쭉 빠질 때는 아주 징그럽게 빠지죠. 근데 이렇게 이중바닥형 만들어 놓고 올라가니까 이렇게 올라가죠. 그래서 주식은 때가 되면 올라갈 때가 되면 이것도 바닥에서 40% 갔어요. 지금 46% 올라가는데 올라갈 때가 되면 올라가겠죠. 그래서 IHQ도 올라갈 거니까 지금 수익이 난 사람들은 뭐 욕심을 내고 싶으면 가져가도 된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해서 10월달, 11월달 대비를 해야 되고 그다음에 그 디즈니 플러스가 11월 12일 날에 우리나라 상륙을 합니다. 그럼 그거 관련주로 해가지고 이런
드라마 제작 아니면 예능 제작 이런 프로그램 이제 제작하는 애들 있죠. 그런 애들을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런 애들이 키이스트, 초록뱀, IHQ인데 디즈니 플러스 자회사가 여기에다가 지분 5%인가 투자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를 이미 한 회사로 이슈가 될 수 있어서 이거는 그냥 보유하셔도 될 것 같다. 그래서 이중바닥형 모양을 만들고 있는 중입니다. 그렇게 해서 이게 이번 주 금요일 전에, 그러니까 빠르면 내일이고요. 그러니까 중심 이론으로 보게 되면 이 모양이 거의 만들어지는 게 빠르면 내일 정도 양봉이 나온 날이고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 전후에서는 양봉이 만들어지면서 반등을 칠 겁니다. 그리고 외국인들이 열심히 사주고 있어요. 외국인들이 지금 사서 들어와 있기 때문에 뭐 이슈를 가지고 1,800원이든 2,000원이든 한번 들어줄 거기 때문에 곧 움직일 수 있는 그 중심 이론이라는 게 곧 움직일 수 있는 타이밍을 예측하는 그런 기법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예측하는 기법.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새가 참새가 여기서 날고 있는데 이게 쭉 일로 날고 있으면 뭐 1초 뒤에는 이쪽에 있겠네. 예상은 되잖아요. 물론 참새가 갑자기 뭐 이렇게 방향을 틀게 되면은 그거는 예측할 수 없지만 나아가는 방향을 가지고 예측하는 뭐 그런 이제 중심 잡기 게임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대충 그게 타이밍이 빠르면 내일, 늦어도 이번 주 금요일 전후로 해서는 양봉이 나오는 타이밍이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갖고 있는 사람들은 조금만 더 참으면 돼요. 그래서 만들어져서 양봉 나오고 움직이면 그때서부터는 뭐 카프로처럼 움직이든 아니면 뭐 보락처럼 움직이든 뭐 송화이텍처럼 움직이든 뭐 올라가겠으니까.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 양호하다 말씀 좀 드렸고요. 자, 그리고 급등명중한 종목들. 작년에 추천했던 종목 하나가 있는데 이게 이제 하나마이크론인데 요거 AS를 해봅시다. 하나마이크론 신고점으로 가버렸어요. 작년에서도 중간중간에 AS를 도와드렸는데 하나마이크론부터 해가지고 이쪽 종목들 바닥에서 추천하고 나서 무럭무럭 잘하면 많이 올라갈 거다 얘기했는데 진짜 많이 올라갔죠. 갖고 있는 사람들은 기억을 할 거고 없는 사람들은 저거 언제 추천했지? 하고 관심이 별로 없을 텐데 바닥에서 종목을 줬던 것들이 다 이렇게 무럭무럭 자라면 이렇게 많이 올라갑니다. 몇 프로 올라갔냐면요. 260.5%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작년 8월 21일 날에도 추천했고요. 그리고 작년 12월 달에도 추천했어요. 작년 12월 달 여기서도 추천을 했었고 8월 달 여기서도 추천했었고. 그래서 8월 달 여기랑 여기에서 추천했던 종목인데 추세 타고 계속 가는 거죠. 근데 이렇게 올라간 종목이 얘만 있는 거는 아니니까. 근데 지금 안 가고 있는 종목은 바닥에서 지금 하나마이크론의 2019년도의 모습으로 있을 거예요. 지금 OLED 장비주들이 아직도 안 움직이는데 그 얘네들이 지금 이런 모양 갖고 있죠. 이런 모양들. 근데 얘네들도 이렇게 있다가 갈 때 되면 얘처럼 가요. 종목들이 원래 그래요. 이렇게 안 갈 때는 아주 징그럽게 안 가는데 한번 자리 잡고 움직이게 되면 가지 말라 그래도 이렇게 계속 올라갑니다. 요 비슷한 얘기도 이때 2020년도에서 하나마이크론을 가지고 얘기를 했어요. 바닥에 있을 때서는 안 갈 때는 안 가지만 가기 시작하게 되면 가지 말라 그래도 나잡아봐라 패턴이라고 그랬죠. 계속 올라간다고. 그래서 벌써 26% 올라갔는데 이거는 지금 시장에서 가는 애들은 계속 가요. KCC도 그렇고 최근에 코오롱도 가는 애들은 가거든요. 이렇게. 가는 애들은 이렇게 가는 흐름들을 봐서는 차별화 흐름. 뭐 멜파스도 지금 계속 바닥에서 이렇게 튀고 올라갔듯이 그러니까 지금 시장에서는 가는 애들은 계속 가는 흐름을 봐서는 만약에 가지고 있다면 19,000원이 안 깨지면 계속 쭉 갖고 가도 됩니다. 근데 19,000원이 깨지 않을 때에서의 보유지 깨지면은 차익 실현을 당연히 해야 되고 신규 매수로 공략하려는 사람들은 이거는 지금 사기에는 늦었어요. 늦었지만 단타꾼들한테는 마찬가지 19,000원 깨지면 손절하겠다는 생각을 하고 들어가는 건 뭐라 하지 않습니다. 강한 종목은 잘 안 부러지기 때문에 대신에 강한 종목이 부러지면 다치죠. 왜냐면 높이 떠 있으니까 그것만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그 다음은 이제 보락이라는 종목 지지난주인가요? 지지난주에 여러분들한테 8월 24일 날 추천을 하고 나서 적당히 3%가 올라올 때에서 조금 팔아주고 나머지는 2,500원, 2,600원까지는 올라갈 수 있다. 그렇게만 얘기를 해드렸는데 음식업종 관련주, 사카린 관련주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전날 2,540원까지 올라오면서 10%를 줬어요. 만약에 지금도 가지고 있다면 비중이 작은 상태에서 가져가는 부분들은 뭐라 하지 않아요. 그 부분은 더 가져가면서 2,600원, 2,700원 혹은 3,000원도 넘어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비중을 작게 해서 가져가는 부분들은 뭐라 안 하는데 이 저점이 깨지거나 2,300원이 깨지거나 아니면 비중이 많거나 그럴 때에서는 대응이 안 되기 때문에 일부는 팔면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팔고 나머지를 조금 가져가는 부분들은 괜찮다. 왜냐하면 이 보락도 차트를 길게 보면은 완전 바닥은 아니어도 차트가 이렇게 만들어져서 여기를 박스권으로 잘 견디면 이렇게 우상향을 하는 목표치는 이렇게 크게 열리기 때문에
나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음식 업종들 주목해서 어차피 하반기에서는 또 음식 업종들도 기대가 되는 섹터이기 때문에 이것도 괜찮다. 그래서 비중만 줄여서 갖고 있는 부분은 보유 말씀드리도록 하겠고요.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역 종목 SM 라이프 디자인. 자, SM 라이프 디자인. 지난번에서도 한 요쯤 가격대에서 공략을 시켰던 걸로 기억하거든요. 잘 기억은 안 나는데 어쨌든 여기 올라갔을 때가 5.4% 수익이었으니까 딱 지금 정도일 거예요. 이거보다 좀 더 비싸게 추천했나 보다. 그렇죠? 한 대략 한 3,100, 한 60원, 70원 정도에 추천했었나 보죠. 전에서는. 그리고 나서도 5.4% 수익이 나왔는데 지금은 그때보다 더 가격이 싸죠. 그러니까 지금 정도 이렇게 가격이 내려올 때에서 공략할 수가 있는데 올라온 게 없고 그대로 다 내려와 있고 61선, 21선, 121선 모든 이평선들이 매집, 그러니까 밀집이 돼 있다 그러죠. 밀집이 돼 있는 상황에서 SM이 주가가 낮게 있는 게 아닙니다. 신고가권에 떠 있어요. 그러면 시진핑 주석이 뭐 아이돌을 규제를 하겠다, 엔터주를 규제를 하겠다. 그러면 얘네들은 일로 쭉 하고 박살이 나야 됩니다. 그런데 미래에셋증권의 보고서에 따르면 거기 이렇게 자세하게 이제 실적이라든지 매출 비중이 나와 있는데 중국에 대한 매출 비중이 여러분이 생각하는 것만큼 그렇게 대단하지가 않아요. 전체적으로 음반이라든지 그런 이제 그쪽의 매출 비중이 6%밖에 되질 않습니다. 그럼 어디에 이제 매출 비중이 높으냐? 미국에서 높고요. 일본에서 높고요. 동남아시아라든지 유럽이라든지 기타 다른 나라에 높지 과거처럼 뭐 중국의 매출 비중이 어마어마하게 높아서 그쪽이 안 되면 뭐 타격을 받고 안 그래요. 하나도 타격 안 받습니다. 물론 조금 받긴 하죠. 그래서 매출 비중이 과거처럼 이렇게 중국 쪽에 막 이렇게 비중이 높은 상황이 아니기 때문에 미래에셋증권 투자 보고서에 나와 있는 내용이에요. 그래서 그걸 노란톡방에 제가 올려놓기도 했고 그래서 중국에서 만약에 그거를 규제한다고 그래도 우리나라에서 규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럼 중국에 안 팔면 인도에 갖다 팔면 되죠, 뭐. 그렇죠? 인도에다 음반 팔면 되고 인도 아니면 뭐 중동에다 팔면 되는 거고. 중동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아니면 호주라든지 이런 쪽에만 팔아도 충분히 제가 봤을 때서는 매출 뭐 이런 거 떨어지질 않아요. 그리고 이번에 BTS 같은 경우도 중국으로 콘서트 가지도 않아요. 그리고 그쪽으로 뭐 아무것도 안 합니다. 활동도 그쪽은 안 합니다. 해외 쪽으로 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그 중국 그 규제 나온다 그래서 그렇게 뭐 박살날 이슈는 아니다. 그래서 하이브도 마찬가지. 그래서 하이브, SM, 뭐 YG엔터 이쪽 애들이 지금 고점에. 어쨌든 오늘은 SM 라이프 디자인을 얘기하는 건데 SM도 정작 떨어지고 나서 빠지지 않고 잘 버티죠. 그리고 기관 외국인들 계속 사서 갖고 있고 이렇게 외국인들도 그대로 들고 있고 그리고 SMCNC도 이렇게 고점에서 떨어지다 이미 많이 올라갔어요. 많이 올라가서 이게 모양 만들고 있는 중이고 거래는 말랐고 그럼 조만간에 또 이제 엔터주 움직인 다음에 이쪽으로 확 올라가게 되면 따라갈 종목은 뭐 얘죠 뭐. 남은 거는 요거밖에 없어요. 그러면 이게 움직일 텐데 그래서 SM하고 SM, CNC를 잘 보면서 순환매로 이쪽을 공략하시면 되고 요거는 지금 정도 가격에서 3,120원 요 정도 가격 괜찮습니다. 그래서 공략을 하시고 어차피 우리나라 시장 오늘 급락 안 나올 겁니다. 급락 나올 수가 없어요. 일본 시장 마이너스 5% 박살나면 급락 나올 수 있죠. 그다음에 중국 시장 마이너스 5% 박살나면 급락 나올 수 있죠. 근데 걔네들 급락이 나오기보다는 오히려 신고점으로 돌파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거. 그러면은 걔네들 안 빠지면은 우리나라 종목들도 슬금슬금 움직일 텐데 그러면은 낙폭과대 종목들 최근에 제일 많이 빠진 종목이 뭘까요? 제가 볼 때는 저쪽 애들 키스트, IHQ, 초록뱀 미디어 저쪽 애들이에요. 물론 걔네뿐만 아니라 IT 부품주도 그렇고 뭐 몇몇 종목들 많이 빠져 있는 애들 그렇기는 한데 대부분 다 비슷하게 생겼는데 그럼 걔네들이 올라가야지 뭐가 올라가겠어요. 그래서 해외 시장이 별 탈이 없으면 종목들이 반등을 나오고 순환매가 나올 때 볼 그리고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앞으로 지금 63%니까 조만간에 69% 뭐 70% 달성을 하게 되면 점점 고조가 될 겁니다. 그래서 위드 코로나 관련주 잘 보자라는 얘기를 한 것도 올 연말에 10월 달, 11월 달을 맞춰가지고 그때에서 움직일 섹터들을 뽑아놓고 있는 거예요. 미리 선점을 해놔서 바닥에 있는 것들 들어가면 안전하고 폭락할 일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그쪽에 있는 종목을 매집을 해놓으면 모르긴 몰라도 올라가겠죠. 하나마이크론도 과거에 그렇게 바닥에 있을 때 건져놨더니 지금 보니까 260% 올라갔듯이 과거의 교육주들 뭐 첨단러닝부터 해서 메가스터디 그런 거 얘기했더니 애니능률 얘기했더니 애니능률은 900% 올라갔어요. 950% 올라갔고 메가스터디 300% 올라가고 첨단러닝도 뭐 100몇 프로가 올라갔듯이 바닥에 있는 종목들을 잡아놓고 이슈에 맞춰서 가져가다 보면 위험할 게 없잖아요.
급락이 안 나오니까. 급락이 나온 이슈가 뭐가 있어요? 중국에서 규제한다고요? 중국에 매출이 없는데? 중국의 매출이 비중이 크지 않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잘 착안을 하셔가지고 모르겠으면 인터넷 찾아보면 돼요. 다 나와 있어요. 그래서 중국에 대한 우리나라 음반 매출이 몇 프로가 되느냐? 높지 않다라는 거. 그러면 전 세계에 다 팔면 되거든요. 중국 빼고 딴 나라 다 갖다 팔면 됩니다. 그럼 엔터주의 전망은 어떻다? 밝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오늘의 표역 종목 SM 라이프 디자인 바닥주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급등 명중 종목 그리고 지난주 표적 종목 리뷰와 함께 오늘의 표적 종목 SM 라이프 디자인 만나고 왔습니다. 지난주에 가지고 나오셔서 수익을 봤던 종목이죠. 3,120원에 공략해보자 의견 주셨습니다. 위드 코로나 관련주 봐야 한다 말씀하시면서 또 호텔, 관광, 카지노, 영화, 엔터, 음식업종 등 이 소비주들 10월 이후에 움직일 수 있다 이런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바닥에 있는 종목들 미리 공략해보자 말씀 주셨습니다. 자, 노란톡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습니다.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이제 종목 상담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상담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 상담은 전화입니다. 여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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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화 연결됐습니다. 여보세요? 자, 일단은 먼저 문자부터 갔다가 다시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KH바텍 질문 주신 분, 문자로 질문 주신 분인데, 자, KH바텍 많이 올라갔다가 이제 오늘 이제 밀리죠. 이제 조정받겠다라는 뜻인데, 매수 가격 25,000원의 비중은 20%. 오늘 아침에서 일단은 오늘 아침에서도 팔았었어야 되는데, 이건 지금이라도 파셔야 돼요. 왜 그러냐면 더 밀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거를 참겠다면 지금 정도가 1차 지지 라인이고, 그러니까 참겠다라는 기준에서 지금 참으면 돼요. 그리고 두 번째 참는 자리는 25,000원짜리, 딱 그 자리, 그 자리가 두 번째 참는 자리고, 세 번째 참는 자리는 24,000원, 네 번째 참는 자리는 22,000원입니다. 근데 뭐가 좀 이상하죠? 22,000원까지 빠지면 뭐하러 참아요? 제 말이. 그 얘기예요. 이게 22,000원까지 많이 빠진 일이 벌어지면 뭐하러 참냐냐. 이게 마이너스 17% 빠질 텐데. 그러니까 그럴 위험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참는 것보다는 수익 났을 때 지금 챙겨주는 게 좋습니다. 근데 이건 알아야 돼. 22선 지지에 있기 때문에 여기서 반등 줄 가능성이 높다는 거. 그걸 알고도 정리를 좀 해줘야 됩니다. 왜냐하면 떨어지는 칼날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수익이 났으면 오늘 아침에서 좀 팔았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저는 이렇게 예상을 합니다. 제가 지금 이거 갖고 있는 분한테 지금 정도에서 파시라고 말씀드렸죠. 절반을 팔든 절반 이상 많이 팔든 그거는 자기 마음대로 하시면 돼요. 어쨌든 팔아야 됩니다. 근데 제가 이렇게 팔아야 된다 말씀을 드렸지만 전망은 어떻게 보고 있냐면 좀 이따 반등 나오거나 내일 반등 나옵니다. 전문가님 좀 이따 반등 나오거나 내일 반등 나오면은 그럼 갖고 있어야 되는 게 아닌가요? 아니에요. 그럴 가능성이 있다라는 얘기고, 떨어지는 지금 칼날에서는 매도하는 게 원칙상이 맞다. 그게 못하는 게 아니라 잘하는 겁니다. 오늘 팔았지만 내일 5% 반등 나와도 그걸 안 먹고 지금 파는 게 잘하는 겁니다. 그게 잘하는 건데, 잘하는 것과 그러니까 이런 경우가 바로 대응은 잘했는데 수익은 더 안 나는 이상한 괴리가 나오는 상황이거든요. 근데 그게 맞아요. 그러니까 오늘 음봉 나올 때에서 빨리 여기서 28,000원대에서 팔았었을 건데, 어쨌든 지금은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얼마나 더 빠질지를 모르는 그런 상황이라서 일단은 22선 지지하고 28,000원 쪽으로 반등이 나올 것 같지만 그래도 파는 게 맞다라는 얘기를 하면서 요거는 일단은 절반 이상은 매도해 주시는 게 좋다 말씀을 드립니다. 어쨌든 KH바텍은 바닥에 추천하고 수익 많이 냈던 종목인데, 어쨌든 수익을 내기는 냈는데 조금 아쉽네요. 그렇죠? 자, 다음도 문자입니다. 자, 이번에는 이녹스. 자, 매수 가격은 31,765원에 비중은 50%.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이거 지금 바닥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되게 강한 상태에서 쫓아 들어가셨는데, 뭐 이렇게 강한 종목을 매매하는 건 저는 나쁘게 얘기는 안 해요. 전고점 돌파를 했으면 돌파에 따른 강세가 나오고, 바닥에 있을 때는 22선 지지가 나오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가지고 매매를 하겠다. 좋아요. 좋은데 비중이 너무 많고 손절을 짧게 가져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게 손절이 깨져버리면 이 저점 라인 지금 28,900원짜리인데 이 자리 깨져버리면 얼로 내려가느냐? 25,000원으로 떨어집니다.
25,000원 떨어지고 나서 지지 못하고 또 떨어지면 22,500원 떨어지고요. 22,500원 떨어지면 2만 원 떨어지고 2만 원 깨지면 15,000원 계속 내려가요. 그러니까 고점에 있는 상황에서는 이거를 못 버티기 때문에 이걸 왜 버텨요? 고점에서 매매를 하는데. 이걸 버티는 사람들은 바닥에서 5,000원, 6,000원에 샀던 사람이 떨어지면 나는 비중이 작으니까 더 사야지. 이런 사람들이나 가능한 거고 이렇게 떠 있는 상황에서 단타로 지금 비중이 많이 실었기 때문에 매매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매매 기준으로만. 그러니까 나쁜 거는 아닌데 비중이 많고 매수가격이 높으니까 그냥 거기에 단타 기준에 맞춰서 매매만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아까 여기 29,000원 잡을게요. 그냥 29,000원이 깨지면 손절, 안 깨지면 보유는 가능. 근데 떠 있으니까 매매 대응 잘 하시고 수익이 나면 그냥 비중을 줄여주시는 게 낫습니다. 자, 이번에는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이정수 전문가입니다. 예, 수고하십니다. 방송 네, 잘 보고 네, 있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CTC 바이오. CTC 바이오. 예, 세 번에 걸쳐서 분할 매수해가지고 네, 9,100원에 45%. 9,100원에 45%. 예, 그래도 내려올 때 분할 매수를 그래도 잘 하셨네요. 그 정도 가격대면은. 예. 일단 7월 이후에 사신 거네, 그렇죠? 내려올 때 사셨으니까? 아니, 저기 1년 1년 전에? 반 전에 6,000원에 사고, 아, 7,800원에 사고, 12,500원에 세 번 샀습니다. 작년에 사신 거예요, 다? 예, 아니, 올해도 샀죠. 올해도. 올해도 사고? 예, 일단 많이 올라오는 상황이라서 매매 대응만 잘 해주시면 될 것 같은데 이제 여기 저점 라인이 비슷하게 여기가 다중바닥형 내지는 뭐 이중바닥형 비슷하게 여기 저점 만들어놨거든요. 이게 11,600원 정도 돼요. 예, 이 자리가 깨지면 절반을 확 팔았다가 밀리면 다시 사세요. 깨지면이라 그랬어요. 예, 깨지면은 차익 실현을 절반을 했다가 내려오면 다시 사면 되고 안 깨지면 예, 지금 시장이 사람들이 되게 불안해합니다. 그리고 모든 증권사에서 다 안 좋게 얘기를 해요. 추석 전이라서 뭐 현금화를 해야 되나 그런 얘기 나오는데 오히려 그렇게 되면은 지수가 쉽게 그렇게 안 무너져요. 원래 천정은 그렇게 쉽게 안 무너집니다. 개인들이 맘 놓고 있을 때, 막 지수가 되게 좋을 때, 막 안 샀더니 잠자고 일어났더니 막 맨날 막 주가가 맨날 급등 나오고 또 안 샀더니 그 다음날 급등 나오고 막 이런 식으로 개인들을 꼬셔놔야 이게 그때서 이제 상투를 치는 거지. 지금처럼 불안하게 만들어 놓은 상태는 지수가 급락이 없을 거니까. 그러니까 지수가 지금 급락이 없고 이렇게 정체되어 있는 상황이 만들어지면 이 CTC 바이오도 급락할 일은 없고 횡보만 할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 거래가 또 실리면 얘가 위로 신고점을 또 돌파를 또 하겠죠. 올해 고점을 돌파를 할 텐데 돌파할 때 다시 질문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아니, 한 가지 여쭤보겠습니다. 어떤 거요? 올해 연말에 조류 발기부전 복합제 삼상 승인이 나올 가능성이 많은데요. 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계속 세 번에 한해서 계속 매수를 했는데 신약 기대감 때문에 연말까지 쭉 끌고 가볼까 이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주식은 이제 그러니까 기대감이 있을 때가 가장 주가가 강하거든요. 예, 막상 기대감이 나오고 성공을 해도 안 가요. 그리고 실패하면 실패에 따른 급락이 나올 거고, 그렇죠? 예, 예. 그러니까 기대감이 남아있는 상태에서는 주가가 그렇게 요동을 치거나 급락하진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올 연말 전까지 해서는 괜찮아요. 근데 막상 그게 될 것 같으면 그 주가가 올라가잖아요. 그때 잘 팔아야 돼요. 예, 예. 되면은 이상하게 그게 재료 소멸이 돼가지고 빠지는 경우들이 나오니까. 예. 그래서 괜찮다. 그래서 기대감을 가지고 연말까지 보셔도 괜찮아요. 대신에 아까 말씀드렸던 그 자리가 깨지면 한번 팔았다가 다시 싸게 사셔야 돼요. 아셨죠? 그것만 지키면 되겠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다음은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장원테크, 장원테크 네, 1,870원, 1,870원의 비중은요? 10%. 10%? 거의 한 1년 정도 됐는데 기다리고 있었는데 네. 지금 어떻게 될지 몰라가지고 추가 매수를 해야 될지. 일단 추석 전이라서 사실 지금에서 추가 매수를 공략을 한다는 거는 굉장히 약간 모험적인 일이죠. 원래는 예. 추석 전에는 대부분이 시장이 빠진다라고 알고 있고 예. 미국 시장이 많이 올랐고 일본 시장도 많이 올랐고 하는데 우리나라 시장은 워낙 안 가고 있으니까 우리나라 시장 문제가 있는 거 아닌가 뭐 이런 불안감도 가지고 있을 수 있고
예. 그래서 추가 매수를 추석 이후에서 하는 게 더 깔끔하고 좋기는 한데 예, 예. 이게 지금 추석 이후에. 추석 이후에서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차트를 보면 예. 차트 모양이 괜찮아요. 오히려 예, 추석 그래. 이후에서 살라 그러면 6,000원, 7,000원 가 있을까 봐 좀 그게 오히려 좀 불안해요. 더 올라갈까 봐. 예. 물론 갖고 있는 입장에서 올라가면 좋죠. 근데 추가 매수하려는 입장에서 올라가면 불안하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일단은 기업의 실적을 잠깐 보겠습니다. 이게 이제 핸드폰 부품주로 들어가는데 실적이 일단 적자 지속은 계속되고 있고 근데 좀 좋아지는 전망이 좀 있더라고요. 좋아지는 전망이 조금 있으면 안 되죠. 회사가 돈을 벌어야죠. 예. 흑자가 나야 직원들한테 월급을 줄 거 아니에요. 적자인데 월급을 어떻게 줘요? 네. 다 대출 요즘 대출도 잘 안 해줄 텐데 금리도 올라가고 그 빌려다가 직원 월급 주면은 보너스가 나가겠어요? 예.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일단은 실적은 더 좋아야 되는데 예. 차트를 보니까 지금 누가 이거를 작전을 하는 애들이 있어요. 예. 거래량만 봐도 이게 있는데 원래 이런 부실주들이 작전을 하는 종목들이 많거든요. 예, 예, 예. 이제 2달, 석 달 지나면 이제 연말 연초가 되죠. 예. 그 연말 연초정에서는 이런 애들이 바닥에서 급등을 하는 경우들이 좀 나와요. 예. 그 작년 연말 정도 돼서 그때 샀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바닥에 이렇게 있을 상태에서 바닥주들이 급등이 나오는 경우들이 있는데, 그러니까 작전주라 그러죠. 예. 회사가 좋아서 움직이는 게 아니고 그냥 회사가 만만하니까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되니까 세력 애들이 장난치는 거거든요. 예. 주가를 바닥에 사갖고 그냥 급등해서 땡기는 거예요. 그러면 10,000원을 갈 수가 있는데 회사가 좋아서 10,000원 간다는 얘기는 아니니까 그거는 잘 차관을 하셔야 되고. 예. 어쨌든 지금은 그러니까 근데 이것도 이거 안 좋게 얘기하면은 이제 10월달, 11월달 가게 되면 이제 상장폐 시즌이 가거든요. 예. 거기에서 정말 재수가 없으면 순번은 뭐 1순위는 아니에요. 3순위, 4순위에는 얘도 상장 폐지 이슈를 담을 수도 있어요. 재수가 없으면. 아, 참. 근데 그거는 재수가 없으면이라는 얘기를 한 거예요. 왜냐면 이게 증거금 예. 100%짜리에다 시가총액 1,000억도 안 돼 있고 실적이 저렇게 안 나온 애들 중에서 실려가긴 하는데 근데 얘보다 안 좋은 애들이 먼저 실려갈 애들이 50개가 더 있으니까 걔네들보다는 얘는 안전합니다. 대놓고 예. 얘기하면 상장 폐지 될 거냐 안 될 거냐 저는 안 된다고 봐요. 그래서. 네. 이거보다 상장 폐지된 애들이 50개가 더 앞전에 더 있는데 걔네들이 안 되는데 얘가 먼저 되겠어요? 그리고 예. 2018년도에 여기 보면은 그래도 영업이익이 났던 게 있기 때문에 이거 가지고는 예. 뭐 상장 폐지가 된다라고 보기에는 어려워요. 얘가 예. 3년밖에 안 됐으니까. 예. 그래서 상장 폐지 이슈는 그렇게 크지는 않은데 좀 부실한 종목이니까 그걸 알고 계시라고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예. 그러면은 이거를 눌리면은 저점 매수를 이거 추가 매수를 해보세요. 5,000원 초반대로 밀리면 해보시고. 예, 예. 그리고 이거를 장기 투자하지 마시고 그렇게 해서 10,000원 쪽으로 올라가면 수익으로 바뀌겠죠? 예, 빨리 팔아야. 그러면은 팔고 나오시면 되는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좋은 얘기만 해드리면 누군가가 지금 세력들이 매집하는 작전주기 때문에 연말 연초정 연초정 내년입니다. 연말 연초정에서 한번 급등 시세를 줄 수 있는 패턴이다. 그래서 흔들 때 추가 매수 가능하시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번에도 전화 연결입니다. 여보세요?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신가요? 네, 제가 5월쯤에 그 네. TCK를 17만 4천 원 정도에 샀었는데 네. 지금 이 상황에서 지금 이거를 제가 손절을 해야 될지 기다려 봐야 될지 알 수가 자, 없어서. 어떤 종목이라 하셨죠? TCK. TCK. 네네. TCK. 매수 가격이 얼마라 하셨죠? 다시 한번. 17만 4천 원이요. 17만 4천 원. 네. 그래요. 일단은 지금 거래가 실리면서 빠지는 모양이 별로 안 좋은데 네. 이것도 태양광 관련주 쪽인데 네. 제 기억에는 이 TCK가 2015년도, 16년도 기억밖에 없어요. 그때 당시 TCK가 태양광 섹터들이 움직일 때 그때 바닥에 있어가지고 근데 그때 이후에서 너무 많이 올라가갖고 지금 제 기억상에 없는데 이게 20만 원이나 올라갔었네요. 네, 최근에 와. 그 특허 소송에서 네. 패소하는 바람에 지금 가격이 이렇게 많이 심하게 떨어진 거로 저는 알고 최근에 빠진 거는 많이 올라가서 빠진 거고 많이 빠질 때에서는 그러니까 오동급이 하나가 떨어져도 이파리가 하나 떨어져도 급락을 해요. 그러니까 악재 요만한 거 나와도 급락을 하는데 그러나 악재가 나오면 아주 신나서 떨어진단 말이에요. 네네. 이게 왜 그러냐면 이게 급등해 있는 종목들은 언젠가는 떨어지잖아요. 그렇죠? 네네.
근데 세력들이 안 판 상태에서 떨어지면은 얘네들이 손해니까 얘네들이 어느 정도 팔고 나서 고점에서 다시 싸게 사기 위해서 오히려 악재를 더 많이 더 내보낸단 말이에요. 뭐 실적이 앞으로 안 좋아질 거다, 내년엔 더 안 좋을 거다, 암울하다 이런 얘기 이제 계속 쏟아낼 텐데 네. 이게 많이 올라가서 좀 떨어지는 거거든요. 거기다 거래가 실리는 부분은 더 안 좋아 보이고. 자, 그러면 17만 원에서 공략을 하신 부분은 일단은 많이 빠졌으니까 반등이 나오면 비중을 줄여야 될 텐데 지금으로서는 한 16만 원만 반등 나와도 줄일 수 있겠죠, 그렇죠? 네네. 그렇죠. 뭐 이거 16만 원 올라오면은 아 이거 그냥 수익 날 때 팔아야지 하고 욕심 나나요 혹시? 욕심 나시나 본데 이거 욕심 내서는 안 돼요. 지금 이거 많이 올라갔어요. 저 이거 제 네. 기억에 이거 2만 원대, 만 원대 봤던 종목인데 2만 원대, 만 원대 봤던 종목이 그때도 7만 원도 비싸다. 야 되게 많이 올라갔네 그랬던 종목인데 이게 작년 코로나 한번 이슈 터지고 나서 지금까지 계속 올라오면서 이게 24만 원까지 갔었네요. 최근에 하도 많이 올라간 종목은 제가 안 쳐다봐 갖고 자 이거는 일단은 16만 원으로 반등 나오면은 저 같으면 그냥 잘라버립니다. 근데 네네. 16만 원으로 갈 수 있느냐 이거 어려워요. 14만 원만 줘도 이거는 거기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손절 고민을. 근데 여기서는 너무 많이 빠졌기 때문에 손절 고민보다는 일단은 보유의 의견이고요. 네네. 그리고 추가 매수는 안 되고요. 네. 보유만 하시고 일단 14만 원 올 때 다시 한 번 더 점검을 받아보세요. 네네. 잘 알겠습니다. 네, 일단은 뭐 나쁜 건 그래도 하나만 더 볼게요. 자, 보면은 차트가 하락 N자로 빠질 만큼 빠진 자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여기에서는 반등을 기다리고 해서 16만 원까지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 게 제일 제가 볼 때 나이스한 방법이고 그리고 태양광에 대해서 이슈가 나왔고 OCI하고 KCC 잘 가잖아요. 네네. 그럼 얘도 반등을 주려면 16만 원 갈 수 있어요. 그러니까 희망을 갖고 일단 보유 의견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여기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중간 시황을 잠시 갔다가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종목 상담 진행 중입니다. 노란통에서 자세한 이야기 나눌 수 있는데요.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통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리고 아직까지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은요. 전화번호 023153-2611,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문자 보내주시면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표도 종목 SM라이프 디자인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자, 매수가는 3,120원 잡아주셨는데요. 현재 0.48% 하락한 3,11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 뭐 공략하실 분들은 지금 가격대도 굉장히 괜찮다고 생각이 되고요. 또 엔터주드 이 위드 코로나 관련주로 10월 이후에 더 오를 수 있는 종목이다 이런 의견을 주셨습니다. 자, 시장을 좀 살펴보면 현재 우리 시장 파란불 켜고 있습니다. 코스피는 다시 하락 전환을 했고요. 현재 오늘 K뉴지 관련주들, 게임주 그리고 2차전지 관련주들 그리고 도시가스 관련주들이 상승세 보이고 있습니다. 상승 종목보다는 하락 종목이 더 많은 상황이고요. 자, 코스피는 0.21% 하락한 3,119포인트 나타내고 있고요. 코스닥은 0.7% 하락하면서 1,030포인트 나타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세한 시장 상황은 위원님께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은 일본 니케이가 마이너스 0.24%, 그러니까 약보합이죠. 전날 그렇게, 그러니까 지난주 신나게 올라가고 많이는 안 빠져요. 일본 증시는 마이너스 0.21. 뭐 장중에 뭐 플러스로 돌아설 수도 있는 그 정도의 권역 안에 있는 흐름이고 반면에 지금 대만 항생지수가 마이너스 1.4%, 요게 조금 떨어지네요. 이쪽이 좀 떨어지고 있고 상하이 지수는 마이너스 0.03. 그러니까 요거는 뭐 약보합이죠. 0.01. 조금만 있으면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긴 하겠는데 지금 이제 보합이네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중국은 안 빠져요 지금.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다. 자, 이제 플러스로 돌아섰고. 그러니까 우리나라 시장은 지금 중국하고 일본 시장의 눈치를 약간 보는 건지 아니면 우리나라 시장을 지금 추석 전에서 지금 박스권으로 가려고 하는 건지 그 중간에서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듯한 그런 시장인데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나라 시장이 추석 전에 급등을 하려면 여기서 그냥 일본 시장이 급등을 해줘야 돼요. 아니면 중국 시장이 급등을 해주든. 근데 얘네들이 지난주까지 그렇게 열심히 바닥에서 포인트로 따지면 12%가 폭등을 했어요. 일본 지수가. 그리고 중국 시장도 꽤 많이 올라갔고, 그러니까 얘네들도 이 정도 올라왔으면 여기서 더 이상 폭등하기는 그렇게 그러니까 쉬운 자리는 아니죠. 그러니까 여기서 조금 눌리거나 횡보를 하거나 둘 중에 하나의 정도가 나올 흐름이라서 우리나라 시장도 그래서 지금 혼자 단독적으로 치고 가지는 못하고, 근데 억울하죠. 쟤네들 맨날 올라갔는데 우리나라 못 갔기 때문에.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그래도 시장이 어쨌든 간에 급락은 안 나올 겁니다. 자, 지수 한번 보겠습니다. 지수 보면 급락은 없어요. 나올 수가 없고.
얘기했잖아요. 지금 일본 시장이 5% 박살나는 게 아니고 지금 일본 시장은 약보합에 지금 떠 있습니다. 그리고 중국 시장은 좀 전에 플러스로 전환을 했고요. 그럼 우리나라 시장도 혼자서 떨어질 일은 없고 그렇다고 해서 뭐 미국 선물이 떨어집니까? 그것도 아니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 시장 종목들은 차별화가 진행이 되면서 가는 놈들만 가는데 가는 애들만 진짜로 가고 있어요. 먼저는 LNF라는 종목 폭등 나오죠. 2차 전지 관련주. 그리고 지금 코스모 신소재도 폭등 나오고 있죠. 10%. 가는 것들만 가요, 지금. 코스모화학도 마찬가지고. 코스모화학도 오늘 7% 강세를 보여주고 있고. 그래서 가는 것만 가는 차별화 장세 흐름이 좀 나와서 체감은 별로 안 좋겠지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이 급락을 하거나 그럴 일도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뭐 후성도 2차 전지로 엮이기 때문에 고점에 떠 있으면서도 빠지지도 않죠. 그러니까 차별화 흐름이 계속 나와서 오늘 흐름은 재미가 없어요. 현재까지 이 시간 동안 보면은 그렇다고 바닥에 있는 애들이 급락을 하진 않는데 가는 것들만 가니까 좀 재미가 없는 그런 시장이 좀 진행이 되고 있다. 어쨌든 중국과 일본 시장을 눈치를 보면서 걔네들이 급락이 없으면 일단 버티세요. 그럼 바닥에 있는 종목들, 뭐 키스트도 마찬가지고 초록뱀 미디어도 마찬가지고 IHQ도 마찬가지고 바닥권역이 있기 때문에 폭락할 일도 없어요. 안전하죠. 계단 한 개 올라가 놓고 거기 넘어져 봤자 뭐 거기서 다리 부러진 일은 쉽지 않으니까. 근데 한 10층 정도 아파트 높이 10층에 올라가서 더 떨어지면 다리가 문제가 아니고 모든 게 다 아작이 나죠. 그러니까 많이 떠 있는 상태에서 떨어지면은 그렇게 떨어지면 근데 지금 많이 올라가 있는 게 더 올라가니까 지금 차별화가 나와서 그래 여러분 재미가 없는 건데 그래도 지금 바닥에서 1층도 아니고 계단 한 개 올라온 상태에서 떨어져봤자 다치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처럼 바닥에 있는 종목들로 가지고 있으면 지금 당장은 재미가 없겠지만 순환매가 나오면 재밌을 겁니다. 근데 그게 위드 코로나 이슈는 분명히 나올 거고 이게 전 세계적인 붐이 될 거고 그러면 그 관련주 쪽으로 해서 가지고 있으면 다치진 않을 거고 그래서 이쪽이 안전하다는 말씀을 좀 드리는 건데 시장은 양호해요. 뭐 수급도 보면 잠깐 수급 보면 오늘 그래도 코스닥, 코스피 보면은 코스닥은 전날까지 많이 매수가 들어오다가 오늘은 좀 매도가 나와도 코스피 쪽에서 매수가 들어오죠. 그러니까 이런 수급에서는 시장이 쭉 빠지면서 급락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재미는 없어요. 박스권이고. 그럼 언제 움직이느냐? 그 세력들 맘이에요. 세력들 맘인데 위드 코로나가 10월 달, 11월 달에 대비가 되고 있고 추석이 지나면 이번 주 지나면 바로 추석이 다가오고 추석 끝나면 10월 달입니다. 그러니까 머지않았다라는 거를 말씀을 드리면서 바닥에 있는 종목들 양호합니다. 가는 종목들은 가는 종목들만 다 가서 그런데 어쨌든 뭐 가는 종목들이 그래 버텨주니까 시장 분위기는 나쁜 거는 아닙니다. 어쨌든 이 정도만 설명을 해드렸고요. 자, 그럼 이제 문자 종목으로 상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트리 BNT. 오늘 상한가 나는데 아마 뭐 이슈가 나온 거다 본데 상한가가 안착이 된 상황에서는 파는 거 아니에요. 18,000원대.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상한가를 가도 기쁘지 않은 게 걱정이 쌓이죠. 왜냐면 이게 더 상한가를 또 점 상한가를 가줘야 복구가 되는데 상한가가 한 2번 가야 이제 얘가 복구가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너무 이게 그러니까 비싸게는 아니고 이게 바닥이라고 생각하고 들어갔더니 바닥이 아니었던 건데 그러니까 여기가 최종 바닥이었던 건데 여기까지는 안 빠졌고 이제 지금이라도 올라오니까 좀 다행이네요. 현재가 창을 열어서 보면은 이게 상한가 물량이 많지는 않네. 자, 56만 주가 있죠. 저게 풀리지 않으면 그냥 재수가 좋은 겁니다. 풀리면 원래는 매도를 해줘야 돼요. 흔들리거든요. 근데 이게 수익이 난상타거나 아니면 이게 14,000원대나 15,000원대 샀다 그러면은 손실이 그 정도 났으면 좀 있다가 만약에 상한가가 풀리면 손절을 하면 돼요. 그리고 다시 밀리면 다시 싸게 사면 되는데 이게 18,000원대니까 손실이 아직도 너무 크죠. 그래서 이거는 그냥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어요. 제발 좀 올라와 달라고 기도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제발 좀 올라와 달라고. 이거는 운이에요. 운에 맡겨야 됩니다. 그래서 현재로서는 현재가 창에 상한가 잔량이 있기 때문에 매도하지는 않아도 되는데 원칙상으로는 상한가 물량이 풀리면 매도를 해줘야 돼요. 근데 매수 가격이 너무 높기 때문에 그냥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버텨보셔라. 그래서 제일 좋은 나이스한 경우는 오늘 상한가 유지가 되고 안 풀리고 유지가 되고 내일도 점 상한가 가고 모레도 점 상한가 가고 그래서 점점점 상한가 안 풀리고 계속 올라가 주는 게 이분한테는 제일 좋겠죠. 근데 그게 쉽지가 않으니까 어쨌든 이 정도 말씀을 좀 드려봤습니다. 자, 그러면 상담은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일단 마무리를 해봤는데 종목들이 뭐 강한 애들은 아주 그냥 폭등을 해요. 전날도 그랬고
강한 애들만 강하게 움직이는데 순환매는 반드시 나옵니다. 차별화만 계속 올라가는 그런 시장은 없어요. 차별화가 나온 이후에서 순환매가 나와요. 그러면 그 바닥에 있는 종목을 가지고 미래 전망이 있는지 정도만 따지시면 되는데 미래 전망이 있다. 그건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코로나 이후에서 뭐 IT 섹터라든지 OLED 장비라든지 폴더블폰이라든지 아니면은 엔터주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해서 가져갈 만한 이유가 합당하면 추석 전에 가져가면 되는 거고요. 아 이거 전망도 없고 그냥 실적도 개판이고 이거는 아닌 것 같다. 그러면 빨리빨리 지금 반등 줄 때마다 대응하시면 됩니다. 어쨌든 그렇게 해서 매매 대응하시라는 거 말씀을 드리면서 오늘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네, 미래 전망이 있는 섹터 생각해서 가져가자 의견 주셨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은 여기까지입니다. 이정수 의원과 시장에 대한 이야기 더 나누고 싶으신 분들은요. 노란톡으로 들어와 주시면 됩니다. 노란톡 문자번호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면 노란톡 입장 도와드리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해드리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 보장해드리지 않는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 투어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 엄정히 금지하고 있다는 말씀 드리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서울경제증권TV와는 무관하며 기타 유사 명칭에 주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내일 다시 찾아올게요.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